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농지의 제촌 작용의 의미를 농지법과 소득세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촌 작용의 의미가 농지법과 양도소득세와 관련 있는 소득세법의 규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혹여 농지법 위반 농지에 해당되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격과 작용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19 부동산 대책으로 개정농지법의 일부 법령이 시행 중에 있으며 개정농지법 시행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는 의미를 요약해보면 농지법 위반 농지 적발 시 처분 의무 유예기간 없이 처분 명령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어길 시 상향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9 부동산 대책에서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처벌 규정 강화뿐 아니라 22년 1월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의 배제가 예고되어 있어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유자들이 혹여나하는 마음에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들의 걱정은 두 가지입니다. 농지법 위반 농지로 적발되어 처분명령 의무를 부과받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한 가지는 혹여 22년 1월부터 비사업용 농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니 추후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염려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유명무실했던 과거보다는 분명 강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충원 등 여러 여건상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휴경농지, 최근 취득농지, 부재지주 농지 등이 농지이용 실태조사 1순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위반 농지가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지 소득세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위반 농지와 소득세법의 비사업용 농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는 상속농지나 이농인 농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농지 등을 제외한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제촌 작용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촌과 작용을 농지법과 소득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촌의 의미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심사 요령에서 담당 주무관의 재량행위 정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법에서는 제촌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작용만 하면 농지법 위반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면 1년에 1억 원, 5년에 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를 제촌 작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현행은 10%의 추가세율이 가산되고 지난 3.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22년 1월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의 추가세율을 20% 인상하고 장특공제 적용도 배제하겠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촌 작용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3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문에서는 농지뿐 아니라 임야나 목장용지 등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모든 토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란 토지의 지목과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본 조문 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라고 제촌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용의 의미와 작용 판단에 관한 내용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비사업용 농지는 제촌하지 아니하거나 작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농지로 보겠다는 것인데요. 제촌의 의미는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농지 소유주가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제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작, 즉 작용의 의미는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사 직접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소득 총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인 경우에는 작용기간에서 제외하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에서 정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농지는 제촌 작용을 하더라도 비사업용 농지로 보겠다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비사업용 농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제촌 작용을 해야 한다, 농지는 제촌 작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는 소득세법의 농지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유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또는 상속농지, 8년 이상 작용한 이농인 농지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농지나 이농인 농지는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소유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해서 소유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영농 임대 형태로만 소유할 수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상속농지나 이농인 농지는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농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유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일부 농지는 소유할 수는 있지만 휴경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라는 말은 작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작용의 의미는 농지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작용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농업인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법에서 작용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전업농을 의미하겠죠. 일반적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면 작용이라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농업인 관련 규정은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농지법 제2조 2호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농업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 지금부터 언급하는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농업인이란 얘기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이라고 칭합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에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음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또는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필요한 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한 자를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 3호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가축에 관련된 거니까요. 농업 경영을 통한 농작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는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용이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또는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다는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우리는 종사 못합니다.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작용이라고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농지법에서는 제춘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고 농지법의 작용 요건도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닙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 요령에 자격 증명 발급 요건을 보면 신청자의 연령,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 여건이나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 농업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 경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시군구 읍면장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 묘목 등 다는생 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3.19 부동산 대책에서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를 예고하였고 개정 농지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시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의무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몇 킬로 이내는 발급하고 그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발급하지 말라는 명확한 규정도 없고 다분히 재량 행위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제춘에 대한 명확한 요건은 없지만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로 농지의 신규 취득은 예전에 비해 분명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신규 취득이야 그렇다 치고 잠깐 여기서 제가 농지 투기를 부추기려고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시행하던 법을 갑자기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니 하는 얘기입니다. 신규 취득이야 그렇지만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물론 농지를 취득할 때 영농을 하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취증을 발급받은 후 영농을 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농업인 자격이나 자격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유예기간을 주던가. 물론 지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농지은행 위탁 임대 건수가 월 평균 4,677건으로 작년 월 평균 3,048건 대비 1.5배나 증가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임대를 위탁한 농지 면적은 13,603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47배에 달한다고 하니 각자가 관계법령을 이해하고 스스로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기준을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농지 연금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도 분명 잘 활용하면 돈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